조도는 카리스마 있고 원칙과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고, 유비 같은 경우에는 사람 좋고 정 많고 도덕적 감수성이 뛰어나고 명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뭐 이런 거죠. 근데 손권은 신중하고 겸손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항상 배우려고 하고 이런 캐릭터로 제가 설명을 해가지고 이름을 싹 지우고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비나 조조나 손권의 이름을 지우고 이 블라인드 테스트 했을 결과 누가 제일 내 리더로 적합하냐. 네, 안녕하세요. 엠브라이언 트레이드 접수부의 윤덕환입니다. 오늘은 삼국지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감독님, 삼국지 읽어보셨어요? 많이 읽었죠. 어떤 판을 읽으셨어요? 이문열 전 많이 봤고요. 어릴 때는 만화도 많이 봤고. 저희가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10명 중 8명 정도가 한 번쯤 읽어봐야 된다. 그 다음에 이게 읽어볼 실제 의향이 있다. 이것도 10명, 8명이 넘게 나왔어요. 삼국지는 매년 꼭 한 번 읽어봐야 될 책으로 언급되는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그리고 삼국지에 실제로 읽어보냐 아니냐와 관계없이 이 캐릭터는 거의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위나라 있죠? 조조 세력, 총나라, 유비 세력, 오나라라고 하는 손권 세력 중에서 가장 호감 가는 세력이 유비, 조조, 손권 요 정도 순위가 나와요. 요게 이제 좀 재밌습니다. 저희가 이제 조사를 직장인들 대상으로 해봤는데 나한테 직장 상사로 적합한 사람은 누구냐. 비율로 보면 여전히 유비가 제일 높아요. 유비가 제일 선호하는 직장 상사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조조, 손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2020년에 하고 2024년에 해요. 딱 4년간의 이 기간을 두고 추적 조사를 한 거로 보면 유비는 선호도가 좀 떨어지고 있어요. 흥미로운 거는 조조는 선호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불황이고 굉장히 조직생활 자체가 좀 힘들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회사도 운영 자체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조조의 리더십으로 대표되는 카리스마 있고 뭔가 이 성과가 뚜렷하게 나오는 이런 리더를 좀 선호하는 캐릭터가 그대로 반영된 게 아니냐. 캐릭터가 시대에 따라서 변화한다는 거죠. 저희가 조사를 해봤을 때 보면은 4050 세대는 안정 추구 성향 때문에 인간적인 리더를 좋아합니다. 유비 같은. 근데 2030은 성과형 리더 조조를 좀 선호해요.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조조나 유비 또는 뭐 관우, 장비, 제갈공명 해가지고 이쪽은 굉장히 유명한 캐릭터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손권은 덜 유명하잖아요. 삼국이니까 세력을 위, 촉, 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보면은 조조의 리더십, 유비의 리더십, 손권의 리더십을 나눠가지고 잘 설명을 했어요. 조도는 카리스마 있고 원칙과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고, 유비 같은 경우에는 사람 좋고 정 많고 도덕적 감수성이 뛰어나고 명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뭐 이런 거죠. 근데 손권은 신중하고 겸손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항상 배우려고 하고 이런 캐릭터로 제가 설명을 해가지고 이름을 싹 지우고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비나 조조나 손권의 이름을 지우고 이 블라인드 테스트 했을 결과 누가 제일 내 리더로 적합하냐. 아무래도 손권일 것 같아요. 이유가 뭘까요? 뭔가 유비는 딱 유비 이름을 딱 지우니까 뭔가 답답해 보일 것 같아요. 조조는 너무 이제 엄격하달까? 그렇죠. 근데 딱 이제 중간이 손권인 것 같아요. 근데 조조가 지금 캐릭터에서 맞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감독님 원호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거기 이제 농사 짓다가 군대에 징집해갖고 이 사람들이 전쟁을 치우잖아요, 병사들이. 근데 가서 손발을 잘리거나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와서 농사를 못 짓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처음으로 국가에서 이 사람의 처우를 보장해 준 거예요. 정책적으로 이 사람이 천재는 맞아요. 굉장히 상벌이 엄격하기 때문에 냉혹한 리더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조조는 전략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전략들을 많이 내놓기도 했죠. 자, 근데 어쨌든 조사를 해본 거로는 손권의 리더십이 굉장히 높은 평가를 4년 전에도 받았고 이번에도 받았습니다. 2020년에는 36.4%로 2위 조조 스타일이 31.9%, 3위가 31.7%로 유비 스타일이 1, 2, 3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이 비율이 거의 비슷하게 2024년도에 유지됐습니다. 근데 2020년도가 언제였냐면 코로나 1년 차였어요. 카리스마의 리더십이 붕괴되던 시절에 나를 따라라 했을 때 사람들이 안 나가던 불안하던 시절에 이 손권이라고 하는 사람 전문가들한테 손을 들어주고 여기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리더십 변화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손권 리더십을 선호하는 이유는 지금 트렌드가 여기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이 손권의 캐릭터의 특징이 있어요. 이 손권이 손견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손견한테 장남인 굉장한 장수였던
손책이 있었는데 굉장히 일찍 돌아가신 다음에 손권이 집권했을 때가 17살 때였어요. 요 나이 때 집권했기 때문에 손책이 죽으면서 너 나이 어리니까 여기 전문가들 잘 모시고 존중해 드리고 잘 모셔라 하고 유언을 하고 돌아갔어요. 그 다음부터 이 손권이 끊임없이 주변에 아주 오래된 원로들하고 의사결정을 다 모여서 수기를 한 다음에 결정합니다. 이 초기에 이 왕권이 굉장히 약할 때도 이 사람이 그 주변의 원로들을 굉장히 잘 모셨어요. 주변의 인재나 전문가, 전문 관료로부터 끊임없이 배우는 게 이 리더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었습니다. 전권을 주고.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이 삼국지의 끝에 부분에 보면은 손권이 관우를 잡아요. 형주 땅을 얻기 위해서 관우를 잡는데 이때 육손이라고 하는 아주 어린 장수를, 근데 나이로 따져 보니까 실제로 안 어리던데, 어쨌든 이 육손한테 수군 대도독이라고 하는 그 자리를 주고 관우를 잡습니다. 그리고 이 관우의 복수를 하러 온 70만을 다 이끌고 왔던 유비도 육손이 잡죠. 이 장면을 보면은 이 손권의 그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식으로 발현이 되는가가 극명하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트렌드는 이거예요. 2022년도 초까지 파이어족이라고 해가지고 대퇴직 시대, 사람들이 엄청 나갔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불리고 있냐면 대잔류 시대로 명칭이 바뀌고 있어요. 사람들이 회사에 오래 있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 오래 있으려고 하면 뭐가 필연적으로 발생하냐면, 기본적으로 조직 내에서 승진하거나 인정받는 게 훨씬 더 내 성공에 빠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인식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내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도 일의 보람을 찾는 중에 하나다. 10명 중 7명이 넘어요. 조직에서 인정받으려면 주변 관계와 관계를 형성할 필요도 있다. 10명 중 7명.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힘들어도 조직에서 남아있는 것이 훨씬 더 빠른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여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더 많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하고 이제 경쟁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런 측면이라고 하면 내 리더는 누가 와야 되냐? 유비같이 명분에 집착하는 사람보다는 나한테 전권을 주고 믿어주는 리더를 찾게 된다는 거죠. 이런 시대가 한번 찾아왔다, 이렇게 한번 이해하시는 게 지금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번 기회에 삼국지, 이제 가을이잖아요. 삼국지 한번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뭐 언제 봐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